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더 지속되는구나,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이랬습니다. 제가 영상 녹화했을 때가, 저녁 영상 녹화했을 때가 여기쯤이었는데, 영상 녹화하고 나서 그 밑에 작성 글, 요약 글 쓰고 있으니까 이 장대 양봉이 튀어오르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 ECB 부총재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뭐라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2%대까지 떨어지는데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조금 좀 부각이 됐었나 봐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주식 장난을 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미국 주식 시장은 미국 개장 전에 보시다시피 약간 급등을 비스무리하게 했죠. 근데 아무튼 이걸 재료로 해서 이렇게 한번 급등시켰다가 결과적으로 개장할 때 되니까 계속 내려왔습니다. 계속 내려왔어요. 솔직히 이제 어젯밤에 이제 영상 녹화할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한 건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게 이제 하방에 유리할까,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게 상방에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제가 내린 결론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랬어요. 하방으로 아래쪽으로 얘가 가고 싶으면은,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일단 오늘 같은 날,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큰 폭의 갭 상승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했고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전고점 저항이 대략적으로 이 자리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때 잘못 갭상승 출발하면 자칫 원웨이를 뽑아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저항 갭으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서 원웨이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하방을 보는 입장에서 일단 갭상승은 안 되겠구나, 지나친 갭상승은 안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한 게, 그럼 차라리 보합 출발 정도 하는 게 이 하방을 보시는 분께 그나마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보합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그죠? 이제 보합 출발한 다음에도 이제 조금 이제 더 추가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보합 출발을 하되 장 초반에 강하게 빠지면 재미없을 거다. 장 초반엔 강하게 올라줘서 저항을 섣불리 확인을 해야 이게 하방에 그나마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어땠습니까? 이 장 초반에 미국 개장 전에 22 부총재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미리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 급등에 인한 영향으로 미국 장 초반에 오히려 하락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장 초반에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오히려 일단 하방 경직성이 강화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상승을 보시는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건 장 초반부터 개파락 출발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했겠죠. 개파락 출발하면 이 장대 양봉을 믿고 저점 매수세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상승이 유리해지긴 했겠죠.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갭으로 어디서 뜨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런 생각했던 거를 뒤늦게나마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매매에 여러분들이 당일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어제 밤 영상을 드린 게, 변동성을 죽이면 안 된다, 하락으로 갈 거면 이 자리에서 변동성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이렇게 나오면 변동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풋옵션이 사르륵 또 녹아내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은 보시다시피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건 추가 상승 가능성 좀 열렸다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숏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어젯밤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 잤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급락하는 거 보고 아이고 이거 글러다 하고 그냥 빨리 잤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전 고점 저항 부분까지 일단 올라왔고요. 뭐 물론 여기서 이제 며칠간 또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싸움의 결과는 모르는데요. 제 생각에 일단 이런 그림은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저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양봉 나오면서 매물을 소화했다는 거는 일단 이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쭉 보시는 분들께 안 좋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16,400이 중요한 자리인데, 결국 16,400까지 해서 양봉을 보여주면서 어떤 매물 소화 및 풋옵션 죽이기,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해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좀 찜찜했던 게 이 부분,
11월 22일 날 급등했다가 장대 음봉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힘없이 빠졌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좀 모자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테스트를 하러 올라올 것 같이 일단 지금 그런 모양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엔 뭐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어쨌든 당분간은 저는 일단 할 게 없이 조금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오늘 밤 야근은 굳이 안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혹시나 오늘 밤에 여기서 이제 아침에 오늘 밤에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음봉이 딱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도 16,400이 저항이야 라고 확인을 하면은,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뭐 숏을 진입하거나 뭐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그리고 오늘 밤은 제 생각엔 뭐 야근을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모양을 살펴봤고, 마침 또 이제 위험자산이 계속 이제 저렇게 위험자산 선으로 또다시 흘러가고 있으니까 금리 같은 거는 당연히 떨어졌겠죠. 어쨌든 근데 단기금리가 요즘 굉장히 강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오르긴 올랐는데, 그죠? 예, 이런 모습들이 뭐 나왔다. 어제 3% 올랐네요. 그죠? 어제 3%. 어제는 장기물 금리가 더욱더 강하게 올랐네요. 뭐 어쨌든 간 하여튼 2년물 금리가 요즘에 완전 정배열에 뭐 하여튼 완전 강해 보인다라는 거. 반등이 하여튼 세게 올라왔네요. 10년물 금리. 아무튼 뭐 위험자산 선호, 뭐 불선호, 그러니까 위험자산 온오프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움직임은요. 요즘 금리의 움직임은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살펴봤고요. 그 와중에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내려왔으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은 아무래도 추가로 좀 더 내려오겠죠. 좀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반등 가능성, 거죠. 그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뭐 뉴스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보고 가자면은, 사실 어젯밤에 이제 특별한 이슈 같은 건 없었습니다. 뭐 어젯밤에 알아야 될 뭐 그런 이슈는 없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보고 싶은 뉴스들은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금리를 어제 동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시면 이제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는 캐나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완전 신흥국이죠. 한국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신흥국인데, 기준금리를 막 엄청나게 올려갖고 지금 뭐 9%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 그 와중에 이제 한국은 뭐예요? 캐나다와 브라질의 그 중간 사이에 애매하게 껴서 한국은 뭐 적당히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뭐 캐나다, 뭐 한국, 브라질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세 개의 나라, 그죠? 완전 선진국 그룹에 껴있는 애매한 한국, 완전 신흥국에 껴있는 브라질,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브라질이 막 그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는 게 뭐겠어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겠죠. 네. 미국이 꿈틀하게만 해도 이렇게 신흥국은 급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한국은 그나마 어떤 펀더멘탈이 좀 많이, 기초가 좀 많이 좀 회복이 좀 괜찮은 나라라서, 선진국의 턱 끝에 와 있는 나라라서 브라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는 게 이제 정말 다행인 거죠. 하여튼 뭐 제가 코스피를 보면서 이제 올해 6월부터 해서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신흥국이라 안 좋고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죠, 요즘 코스피 보면 좀 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브라질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제 금리 인상도 했다니까 브라질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브라질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다라는 거. 똑같아요. 한국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정확히 같은 타이밍입니다. 6월달이죠. 여기 6월달 초에 한국과 타이밍 똑같아요. 미국과 디커플링 되기 시작한 타이밍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부터 달러 강세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보시면 한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좀 뭐 삼성전자도 있고 그 선진국 턱 밑에 와 있어가지고 좀 기초 체력이 좋은 나라라서 그나마 뭐 선물 400이 어쩌고 저쩌고 버티고 있는데, 근데 브라질 같은 나라는 보시다시피 뭐 그다지 이게 경제적으로 건전한 나라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 돈 빨리는 게 훨씬 심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얘도 지금 일단은 뭐 급반등은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얘도 보시다시피 어떤 중요한 자리이죠. 얘도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선물 400 비스무리한 자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신흥국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다. 우려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 신흥국 같은 나라들이요. 한국은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발전한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빠지다 말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히 튼튼해긴 튼튼해졌어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요. 자, 그래서 이런 점 정도를 좀 살펴봤고, 뭐 나머지는 뭐 딱히, 그죠? 나머지는 딱히 뭐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미국은 뭐 별다른 일 없다. 미국은 특별히 할 말 없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국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뭐 오늘 한국도 사실 별다르게 할 일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뭐 하겠어요? 오늘 이제 뭐 풋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풋옵션들이 이제 어제 뭔가 어떤 앞으로 싸워보겠다라는 발판을 만들었죠. 지지력 뭐 약한 지지력 자리 뭐 이런 걸 일단 하나 기초 공사를 일단 어제 하나 했습니다. 오늘은 뭐겠어요? 이 기초가 공사가 잘 돼 있나 오늘 확인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죠? 선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어제 일단 400 부근에서 다시 저항을 하나 확인을 해놨으니까 여기 있는 이 저항이 진짜 저항이 확실한지 어떤지 또 다시 여기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만기일이다 보니까 뭐 그죠? 오늘 딱 테스트하기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만기일은 뭐 보통 초대박 뭐 원웨이 상승 뭐 원웨이 하락 이런 거는 잘 없긴 합니다. 보통 그래서 만기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들었다 놨다만 보통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하락뿐만이 아니고 상승이든 뭐 어쨌든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 간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들었다 놨다를 장중에 활용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상승에 자신이 있다. 아, 나는 아무리 봐도 코스피가 대세 상승으로 간다. 지금 주식 사야 된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장중에 급락할 때, 오늘 장중에 막 하락할 때, 그런 때 아래 꼬리를 탁 붙잡아 보는 거. 예를 들어 난 그걸 반대로 이제 하락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올라봐야 내려온다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히려 급등할 때, 막 위에 꼬리 부분을 다시 확인할 때, 그런 때 숏을 잡아 보시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뭐 장대음봉이나 장대항봉이나 그렇게 막 꽉 채운 봉으로 마감할 것 같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만기에는 옵션 프리미엄 죽이는 데만 보통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프리미엄들이 보시면 좀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아마 마지막까지 탈탈 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선물 400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옵션들이 뭐 그렇게 싸진 않아요. 지금도 비싸요. 2.5 정도 되네요. 양합이 선물 400 옵션 양합이 2.5 정도 되니까 맞네. 2.5니까 좀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들 오늘 어쨌든 대박 없을 거다라는 생각,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대박은 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뭐 코스닥 시장 그냥 뭐 가만히 뭐 지켜보면 되겠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가만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한번 꿈틀 살아난 척 하다가 일단 다시 어떤 예전에 굵은 지지력이 있는 자리들까지 내려놓았네요. 근데 오늘 만기일이니까 계속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좀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추가적인 강세가 진행이 돼서 중요한 라인을 일단 붕괴시키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하락 추세로 지금 전환되냐? 아직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고 아직까지는 조정입니다. 엄밀히 따져봐도 조정 중이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지켜볼 거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